안녕하세요. 보이스 동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K리그 개막을 하게 되어 각 구단들의 이적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망을 해보는 14번째 영상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K리그2의 남은 5팀의 이적 시장과 간단한 총평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 6위를 기록한 FC 안양입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FC 안양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김상원, 울산 현대에서 구본상,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김덕중, 광주 FC에서 유원재, 화성 FC에서 고병근, 경주 시민축구단에서 고강준, 수원 FC에서 알렉스 리마가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알리안자 페트롤레라에서 팔라시오스를 임대 영입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안양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산무궁화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구대영은 수원 삼성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민균과 알렉스는 서울 이랜드, 김태우는 인천 유나이티드, 정재희와 정희웅은 전남 드래곤즈, 전수현은 수원 FC, 마르코스는 브라질의 파이 상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주는 대구 FC, 김진래는 수원 삼성, 김영철은 전북 현대로 각각 임대 복귀를 하여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양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지난 시즌 안양의 공격을 주도했던 알렉스와 정재희, 정희웅이 떠나서 그들의 빈자리가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들을 대체하여 콜롬비아의 팔라시오스를 영입하였지만 그 혼자서 떠난 이들을 대체하기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민균이 떠나고 알렉스 리마가 합류하였는데 패싱력이 좋아 공격수들과의 케미가 맞는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든든히 받쳐줄 구보상의 영입으로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중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수비진은 측면과 센터백을 한 명씩 보강하여 나름 쏠쏠했다고 보는데 지난 시즌의 수문장 전수현의 이적으로 골키퍼 경쟁은 심해질 것 같으나 약간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양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해보자면 중원은 확실히 강화된 느낌이 들지만 공격진이 지난 시즌에 비해 가벼워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중위권을 예상해봅니다. 그러나 팔라시오스의 적응과 알렉스 리마와의 케미가 터진다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급했다시피 공격수의 무게감이 떨어졌기에 다른 선수들의 포텐이 터지느냐가 주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 7위를 기록한 수원FC입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수원FC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대전시티즌의 윤준성, 성남FC에서 이양민과 장준영, 강원FC에서 이용, FC 안양에서 전수현, 미국의 레알 모나크스에서 벨라스케즈, 우즈베키스탄의 부뇨드코르에서 조블론, 일본의 로아소 쿠마모토에서 안병준, 스웨덴의 팔켄버그에서 치솜, 핀란드의 FC 라르티에서 아니에르가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현대에서 김영찬을 임대 영입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수원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상훈과 권용현은 부산 아이파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다솔은 수원 삼성, 알렉스 리마는 FC 안양, 브루노는 브라질의 론드리나 EC로 떠났습니다. 이상욱과 비아나는 계약이 만료되어 팀을 떠나게 되었고 팀의 수비를 잘 지켜줬던 레이어는 은퇴를 했습니다. 수원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전체적인 포지션을 강화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중앙 수비를 볼 수 있는 4명의 선수들과 골키퍼 전수현의 영입으로 불안했던 수비를 단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벨라스케즈와 치솜, 아니에로와 중원의 조블론을 영입을 하면서 그동안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미미했던 수원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영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핵심 자원인 백성동까지 재계약을 하였기에 더 나은 공격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원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해보자면 수비는 잘 보강되었다고 생각이 들기에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만 해준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 경쟁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은 당시 2016 K리그 클래식으로의 승격을 확정지었던 2015 시즌의 자파 이후로 딱히 성공적인 외국인 선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현재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이 자파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백성동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 선수들과의 연계 플레이가 빛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 8위를 기록한 부천FC 1995입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부천FC 1995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서울 이랜드에서 가만솔, 광주FC에서 이인규, 대전시티즌에서 김찬희, 강원FC에서 박요한, 경주한수원에서 장백규,
수원삼성에서 장현수, 에콰도르의 CS 에멜렉에서 말론, 일본의 츠바에겐 가나자와에서 호드리고 마라냥이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에서 국태정을 임대 영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무공화에서 군복무를 마친 김윤도가 복귀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부천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격을 이끌어주는 공민현은 성남FC, 포프는 브라질의 피기레엔세 FC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준엽은 대구FC, 유지민은 안산그리너스, 황진사는 창원시청으로 떠났습니다. 이현승과 진창수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되었고 크리스토밤은 브라질의 파라나 클루비로 임대 복귀를 하였습니다. 부천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그동안 부천의 공격을 이끌던 공민현, 포프, 진창수 모두 팀을 떠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빈자리를 말론, 호드리고 마라냥, 김찬희, 장백규가 합류하면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측면 수비에 가만솔, 국태정, 박유한을 영입하면서 좀 더 강력해진 측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원엔 잠재성을 많이 가진 장현수를 영입하였기에 은근 쏠쏠한 이적 시장을 보낸 부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해보자면 언급했다시피 그동안의 공격을 이끌던 선수들이 모두 바뀌었기에 조직력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문기한을 필두로 한 중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초반엔 승격 후보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부진한 모습이 늘 보여줬던 부천이기에 이번 시즌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 9위를 기록한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먼저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안산 그리너스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수원삼성에서 김진래, 부천FC 199에서 유지민, FC서울에서 이민규, 성남FC에서 황인재, 부산아이파크에서 이준희, 여주 세종축구단에서 방창준, 목포시청에서 유청인, 김해시청에서 곽성욱, 천안시청에서 김대열, 일본의 카마타마레 사누키에서 윤선호, 같은 일본의 교토상가에서 마사, 브라질의 CA 브라강치누에서 빈치 신코, 또 브라질의 리오 브랑코에서 파우백이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안산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라울은 말레이시아의 클란탄 FA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관호와 이건은 성남FC, 황성민은 제주유나이티드, 코네는 세르비아의 FK 보이보디나로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 임대되어 왔던 피델은 부산FC로 임대 복귀를 하였습니다. 안산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아쉬웠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라울이 떠난 것이 아쉽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장혁진을 지킨 것은 안산에게 있어서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부터 최후방의 골키퍼까지 전 포지션에 한 명에서 두 명 이상 영입을 하면서 보강을 한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김대열과 이준희를 제외하고는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로에서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활약상은 없었지만 충분한 잠재성을 보유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산의 이번 시즌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해보자면 두 시즌 연속 9위를 기록한 안산이기에 혹시 이번 시즌도? 라는 생각이 들지만 외국인 선수를 모두 바꾸었기에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193cm의 큰 키를 가진 빈치싱코가 합류하였기에 그동안의 공격 패턴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에 지난 시즌 아쉬웠던 득점력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에서 언급했다시피 잠재성 많은 젊은 선수들의 대거 합류로 인해 이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성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팀은 지난 시즌 K리그2 10위를 기록한 서울 이랜드입니다.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서울 이랜드에 입단하게 된 선수들은 부산 아이파크에서 김동섭, FC 안양에서 김민균,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윤상호, 전남 드래곤즈에서 이경렬,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허범산, 부산 FC에서 김도윤, FC 안양에서 알렉스, 브라질의 고이아스 이씨에서 두아르테, 일본의 반포레 고우에서 변준범이 정식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FC에서 김경준, 일본의 시미즈 에스펄스에서 마스다를 임대 영입하였습니다. 반면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서울을 떠나게 된 선수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주 득점원이었던 주민규는 울산현대로 떠났습니다. 가만솔은 부천FC 1995, 고차원은 천안시청, 전민광은 포항스틸러스, 조재환은 강원FC, 최호백은 성남FC, 비엘키 에비치는 칠레 레인저스 대 탈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성빈과 조용태, 최치원, 이그나시오 에르라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이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을 해보자면 군 복무를 했지만 서울의 공격을 책임져주던 주민규와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뛰어준 공격진들 모두 팀을 떠난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주민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던 그동안의 서울이었기에 떠나게 된 것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시즌 득점 2위 알렉스를 중심으로 두아르테, 김동섭, 김민균처럼 검증된 선수들을 영입하여 확실히 보강을 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스다가 새 시즌 만에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요. 헌신적인 플레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기에 서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뛰진 못했지만 베테랑 수비수 이경렬을 영입하면서 수비까지 보강을 한 서울이기에 기대가 되는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대해 간단한 전망을 해보자면 그동안 서울은 창단 시즌인 2015년은 4위, 16년은 6위, 17년은 8위, 그리고 지난 시즌에 10위를 기록하며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창단 당시의 포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랬던 서울 이랜드가 공격엔 알렉스, 중원엔 마스다, 수비엔 이경렬 등 각 포지션마다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선수들이 바뀐 만큼 조직력을 하루빨리 다듬는 것이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서울 이랜드가 과거 창단 시즌처럼 승격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시즌을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K리그2에 속한 남은 5팀의 이적 시장을 통한 간단한 총평과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 플레이오프와의 거리가 멀어졌던 팀들이었기에 이적 시장을 통한 많은 영입으로 다시 한번 승격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 팀들이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K리그2의 순위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